중요하죠. 예, 중요하기 때문에 예, 지금 이제 녹음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예, 6년간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박수도 쳐드리고 싶고 그리고 언젠가 한 번은 한 해는 제가 장미꽃을 하나씩 한 송이씩 드린 적도 있어요. 제가 준비했다가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했더니 아니 남편에게도 못 받는 꽃을 주신다고 예, 예,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해서 선물을 못 마련해드리고 아이 편에 이게 스타바치 받았죠. 예, 뭐 조만하지만 그게 이제 앞으로 활용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 얘기도 좀 드립니다. 그 어떻게 활용하시고 하는 거에서 여튼 6년간 아주 수고하셨고 그리고 이제는 청소년으로 자라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청소년으로 이제 아이가 아니라 이제 청소년으로 자라는 막이 아도기에 이제 막 들어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의 아이의 성장 변화를 우리의 성장 변화를 어떻게 코칭을 해줄까 그거를 주제로 삼아서 이렇게 하시면 이런 걸 참고해서 하시면 좋겠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능력을 봐서 능력 있는 애를 뽑아야 되겠다. 라면 지금은 아니다. 역량을 봐야 된다. 그러니까 능력은 결과 위주입니다. 100점 맞았냐? 정답을 썼냐? 1등 했냐? 명문대 나왔냐? 이제 이런 거로 그냥 인재를 뽑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게 한 20년 넘었습니다. 제가 감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교육개혁이에요. 이게 우리나라만 이렇게 교육개혁을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대개 기업체에서 문제 제기가 들어온 겁니다. 이렇게만 성적으로 이렇게만 해서 결과로만 이렇게 뽑아갖고는 뭐가 안 뽑힌다. 뭐가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가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뭐가 문제일까라고 이렇게 해봤을 때 능력만 봐갖고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오답을 냈더라도 제가 이제 요구할 때 보여드리는 동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그거는 오늘 뭐 보실 것까지는 없고 저기 말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영상에 얘기되는 게 뭐냐면은 그 구글 코리아에 입사할 때의 면접관이 이런적인 뭐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고 꿈이 뭐고 뭐 이런 거에 면접의 보통 거를 묻다가 갑자기 골프공에 온포고포 파인 구멍 개수가 몇 개냐라고 묻더래요. 그러니까 이거 뭐 이런 걸 당황해서 뭐 이런 걸 묻지 하면서 그런데 그 학생이 당황하지 않고 추론을 했습니다. 잠깐만 생각하고 골프공의 둘레가 5cm 정도 될 거고 그러면은 움푹 파인 거의 지름이 2mm 정도 될 거고 그러면 최 둘레가 25개 정도 될 거고 거기에서 조금씩 줄어나가면서 이렇게 돼서 추론을 이렇게 한 끝에 125개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생각해 보면 125개 같습니다. 그거든요. 그런데 그 똑같은 질문을 이제 이게 SBS에서 나왔던 방송이에요. 그 나왔던 방송에서 똑같은 질문을 이제 기자가 가서 대학교에 가갖고 취업생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거기에서 몇 개. 보면은 어떤 애는 300개? 글쎄요. 200개 같은데요? 이렇게 반반씩 나누면 100개 들어가지 않을까요? 이렇게 대답하는 아이들이 대반이에요. 그런데 이 학생처럼 얘기를 하는 학생이 거의 없어요. 논리적으로. 예. 그러니까 거기에서 면접관이 이 학생을 합격시킨 이유는 틀렸습니다. 108개예요. 정답은 108개인데 다 틀린 거죠. 근데 다 틀렸는데 이 면접관은 뭘 본 거냐면 정답은 모르더라도 이거를 하는 과정이 얘가 어떻게 생각하고 뭐 어떻게 해서 이걸 했느냐라는 걸 본 거죠. 그게 합격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과정을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답은 안 나올 수 있어. 답은 안 나올 수 있는데 정답이 틀릴 수도 있어.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했느냐. 100점은 아닌데 얘가 어떻게 이렇게 공부해서 이걸 만들었느냐라는 거에 그 과정을 보면 얘는 역량이 있는 애야. 비록 1등은 못했고 100점은 못 맞았지만 1등급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이렇게 해온 쭉 공부한 이력을 보니까 이런 정도면 우리 학교에서 뭐 던져줘도 충분히 얘는 해낼 수 있는 애야. 그 역량을 보는 겁니다. 예, 결과에 떠도 당연히 참고를 하지만 그렇지만 그거 외에 역량까지 봐서 아이를
평가를 해야 제대로 평가가 되겠다. 지금 교육개혁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보고자 하는 게 입학사정관제가 되는 거고, 예, 면접도 되는 거고, 그 자기 소개서도 보죠. 그리고 이제 학종이라는 거, 학생부 종합 기록부에 다 그런 게 적히는 거거든요. 이 아이가 동아리 활동은 뭐 했고, 예, 자기 진로 탐색에 대해서는 어떤 활동을 했고, 수업 중에는 뭐를 했는데, 어떤 발표를 했는데, 어떤 게 뛰어나고, 이 과정을 다 쓰는 겁니다, 선생님들이. 생기부. 예, 생기부에. 예, 그거를 보겠다는 얘기죠. 그걸 보겠다는 얘기가 다 뭐냐면, 결과만 가지고는 안 된다. 왜냐하면 분명히 결과가 떨어지더라도 이 학생이 역량 있는 학생이 분명히 있다. 그 학생을 발굴해내자. 그래야 오히려 그런 게 있거든요. 기업체에서도 머리 좋고 성적만 좋은 애가 다 잘하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예, 성적으로만 뽑아보니까 그렇지 않고 그런 애들이 나와서 오히려 창의성이나 이런 거가 좀 떨어진다. 예,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보기 위해서는 역량을 봐야 된다. 그러니까 정말 해내는 거, 그리고 관심 있는 거, 그런 걸 얼마나 발전시키고 얘가 할 수 있는가. 그러면 조금 이게 좀 떨어지더라도 이 학생은 분명히 역량이 있다. 그건 뽑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의 3, 4등급 아이들도 인성을 한다라고 주장하는 게 그런 거를 잘 관리해서 잘 챙겨 놓으면 갈 수 있습니다. 정말로. 네. 그러니까 그 이제 뭐 교육 제도가 어떻게 돼서 원서를 어떻게 쓰고 뭐를 어떻게 관리하고 이런 거는 이제 나중에 하시면 돼요. 고등학교 가서 그때 얘기 들으면서 하시면 되는데 지금 신경 쓰셔야 되는 건 제가 이 역량하고 능력 말씀드리면서 하는 거는 그 교육 개혁이 나아가는 정확한 방향을 잘 이해하고 그거에 충실하면 분명히 활용될 수 있는 영역이 많이 있다라는 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 1년간을 이걸 아이하고 같이 하시라는 거예요. 예. 그걸 어떻게 같이 하냐면 제가 이제 힌트를 드리는 게 그냥 이렇게 하면 막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제일 좋은 거는 책 보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 진로 탐색을 위해서 책을 보고 뭐 이게 사실 그렇게 하는 학생 없어요. 어머님도 없고 학생들도 없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일 좋은 방법이 저는 유튜브라고 합니다. 유튜브를 혹시 그 로그인해서 보시나요? 그냥 보시나요? 그냥 보시죠. 네. 이제 만드세요. 로그인을 가입하시고 구글에 가입하셔갖고 한 번만 가입하면 그냥 그다음부터는 그냥 들어갑니다. 제 로그인으로 그냥 하기만 하면. 그래서 그걸 한번 가입하셔서 로그인을 한번 하세요. 그럼 다음에는 자동 로그인으로 다 됩니다. 그럼 로그인을 하면 뭐가 좋으냐면요. 그 동영상의 라이브러리를 만들 수 있어요. 자기 폴더를 만들 수 있습니다. 폴더 이름도 마음대로 정해요. 예, 마음대로 정해서 이제 승하의 폴더를 만드시는 겁니다. 그냥 아예 승하의 폴더를 만드시고 거기다가 모아놓는 건 뭐냐면 어머니가 이제 공부하시라는 게 있고요. 검색어를 집어넣어서 승하가 관심 있는 거에 검색어를 자꾸 쳐보세요. 그래서 관련 있는 동영상을 이렇게 보시다가 조금 내용 보시면 벌써 이거 괜찮은데 내용? 그러면 그거를 또 저장하기에 플러스에다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그 자기가 만든 폴더가 쫙 떠요. 어디다 넣으실 거냐라는 폴더요. 그럼 그냥 승하 폴더에다 이렇게 하기만 하면 플러스만 누르고 딱 누르면 거기로 들어갑니다. 그럼 쭉 쌓여요. 이게 들어가는 게 다 쌓여서 볼 수 있어요. 그럼 이거를 쭉 수집해서 계속해서 어머니는 그 수집을 하시고 그랬다가 뭐 승하가 좀 여유가 있거나 주말 같은 때 보면 야 승하야 이거 한번 보자. 이번에 이거 했는데 굉장히 괜찮더라 이거. 너 관심 있는 거 이거 한번 보자. 그래서 같이 보시고 그리고 얘기를 나누세요. 너 어떤 점이 뭐 배운 점 있냐? 알아낸 점 있어? 너 뭐 아주 잘 들어오고 뭐 관심 있게 한 점이 있어? 이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은 이런 점이 있었는데 나 이런 거 처음 알았는데 이런 것도 있네. 뭐 이런 게 있죠. 그럼 그거를 그냥 넘기지 마시고 댓글을 달게 하세요. 동영상에다가 댓글을 달게 하는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누구라고 하는데요. 이 동영상을 보고
어느 지점에서 제가 많이 배웠고 제가 이런 점을 느꼈고 이런 거를 짤막하게 그냥 다루라고 그러세요. 그러면은 그게 그렇게 달다 보면 의외로 엄청난 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뭐냐면 만약에 대학 교수나 그 분야의 전문가가 그 채널을 운영하다가 보면 댓글을 보거든요. 그럼 댓글을 보고 어떻게 내 얘기를 이런 초등학생, 중학생이 이거를 보고 이렇게 댓글을 달지 고마워합니다. 그럼 거기다가 또 답글을 달을 수 있어요. 답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럼 답글이 되면 교류가 되는 거예요. 전문가하고 교류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건 엄청 소중한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됩니다. 굉장히 행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돼서 서로 물어보기도 하고 서로 이렇게 하면 그 사람도 기뻐서 대답을 해주거든요. 예, 기뻐서 대답. 이게 제가 옛날에는 이 유튜브가 없었던 시절에 제가 이런 거 소개를 할 때 이 6학년 3학년이 오래됐습니다. 제가 옛날부터 했는데 그때 유튜브가 없었을 때 시절에는 제가 아이들한테 뭐라고 소개를 했냐면 네가 하고 싶은 일이나 관심 있는 분야에 전문가를 찾아라. 특히 대학 교수를 찾아라. 대학 교수를 찾아서 그 사람의 이메일 주소를 어떻게든 알아내라. 어떻게든 알아내서 이메일 주소를 한번 쳐봐. 해갖고 메일을 한번 보내봐. 저는 누군데요. 소개하고 그리고 이런 거에 궁금합니다. 이런 걸 물어라. 그러면 그 교수님이지 뭐 이래 절대 안 그런다. 굉장히 반갑다. 그렇거든요. 아니 어느 지방의 학생이 어떻게 내 이메일 주소를 알고 이런 걸 물어보냐 나한테 고마워서 막 댓글 달아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교류가 될 수 있어요. 엄청난 커넥션입니다. 예, 예전에는 그렇게 소개를 제가 드렸는데 지금은 이 편한 게 있거든요. 이 유튜브라는 아주 엄청 방대합니다. 이 유튜브는 이 대세는 거리낄 수가 없어요. 어떻게 거슬 수가 없어요. 예전에 텔레비전 나왔을 때도 그 어른들이나 지식인들이 뭐라고 해요? 이 바보 상자 때문에 애들 다 교육 다 망친다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막아지나요? 막아질 수가 없죠. 예, 지금 아이들 유튜브 하는 거 갖고 그 부정적으로 하고 계신 분들 많아요. 왜냐하면 자꾸 오락하고 뭐 엉뚱한 거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생각하셔서 막 막는 학부모님도 계세요. 유튜브 하지 마. 안 막아집니다. 애들 뒤에 가서 다 해요. 그러겠죠. 네, 다 해요. 그거 막으시다 그러면 안 돼요. 그거보다는 좋은 방법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렇죠. 좋은 방법을 써서, 야, 너 이 오락만 하지 말고 이거 이만큼 하면 내가 오락하는 거 내가 허용해 줄게. 이만큼 허용해 줄게. 이렇게 해서 이거를 같이 보고 얘기 나누고 댓글 달고. 이게 독후감이에요. 책 보고 독후감하고 똑같습니다. 그러겠네요. 댓글도 저는 어떻게 달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그냥 막연하게 잘 봤습니다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용을 써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체적이냐면 몇 분 몇 초에 이렇게 16분 4초, 04초 이렇게 숫자를 쓰고 댓글을 달지 않습니까? 그게 그 하이퍼링크가 돼요. 파랗게 변하면서 댓글을 달아도 거기를 꼭 누르면 진짜 그 내용이 나와요. 거기를 딱 넘겨갑니다. 그 기능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못해요. 몇 분 몇 초에서 나오는 여기 내용이 저는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이런 거에서 이런 걸 배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구체적으로 달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거짓말을 못해요. 그리고 영원히 남습니다. 그 기록은. 그리고 나중에 필요하면 캡처해 주시면 돼요. 그거를 캡처를 해서 모아두세요. 그러면 나중에 학생 생활기록부 작성하고 이럴 때 선생님이 써내라고 그러거든요. 너 그 독서 이력한 거 하고 독서한 거 하고 네가 진로 탐색을 위해서 뭐 한 거 하고 봉사하고 한 거 하고 이렇게 써내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그거 써낸 거 보고 참고해서 선생님이 써주시는 거거든요. 학생들을. 그런데 선생님은 고민하십니다. 왜냐하면 특출하게 하는 아이들이 없어요. 드물어요. 대부분의 학생은 다 그저 그렇습니다. 그냥 특별하게 뭐 하는 게 없어요. 그러면 얘 뭐 써주지 하고 고민하세요. 학교 선생님들은. 그런데 내가 이런 걸 했습니다라고 하면 반갑죠. 선생님은. 쓸거리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써줍니다. 당연히 써줍니다. 당연히 써주면 이건 기록에 남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로 한 거잖아요. 거짓으로 뭐 해갖고 꾸며낸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이력이 지금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
이 1년을 어머님이 잘 도와줘서 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다음부터 혼자 할 수 있어요. 또 혼자 하면요. 이걸 지금부터 해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 관리를 하면 무지무지 좋은 그 거리가 됩니다. 아주 좋은 거로 작용할 수 있어요. 제가 어떻게까지 그 학생부 기록부에 한번 해보라라는 것도 있는데 지금은 그게 통할지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지금은 너무 엄격해져서 학교 내에서 생활에서 한 것만 지금 고등학교 때 자꾸 집어넣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2년 전인가 한번 했던 거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아이들한테 영어 능력도 잘 되고 그러니까 그 아이들한테는 어떤 걸 했냐면 의학에 관심이 있대요. 의학에 관심이 있는 아이인데 승아도 의학에 관심이 있죠. 네. 의학에 관심이 있는 아이인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의학에 관심이 있으면 무슨 책 읽었어? 무슨 책 읽었대요. 그럼 그 책 읽으면서나 아니면 의학에 관심 있는 무슨 이런 걸 하다가 네가 생각나는 전문가나 아니면 그 의학하면서 좀 중요한 개념으로 나온 말이거나 이런 걸 하나를 찾아 뽑아와봐. 이러고서 뽑아왔길래 그럼 이거를 위키피디아를 쳐봐. 위키피디아가 있거든요. 온라인의 백과사전입니다. 백과사전인데 이 수준은 뭐냐면 거의 조그마한 소논문 수준으로 내용이 굉장히 방대해요. 예. 영어판이죠. 근데 한국어판도 있어요. 근데 영어판을 한번 이거를 쳐라. 그래서 검색해서 치면 쭉 나오더라고요. 쭉 나오는 이거를 한국어판으로 옮겨봐봐. 그럼 한국어판을 가보면요. 번역이 완전하게 다 돼 있는 게 있고요. 그게 뭐냐면 그걸 보고 누군가가 번역을 한 거거든요. 그런 게 있고 번역이 안 돼 있는 거는 요만큼에 요약돼서 달려 있어요. 이만큼 긴 글이 들어가 있지 않고 그냥 소개만 이만큼 나와 있습니다. 너가 그거 번역해보자.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져왔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만 손을 보고 이렇게 해서 올려봐. 올리면요 일주일인가 심사를 해요. 그 위키피디아 거기서 심사를 해서 거의 문제가 없다 하면 올려줘요. 올라갔잖아요. 학생이 한 번역이 위키피디아에 올라갔습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게 이력이 다 남아요. 그래서 그거 하고 그거 할 때도 너 그냥 미혼자 하지 말고 한번 했지. 나 보여줬지. 학교 선생님한테 한번 보여드려. 영어 선생님도 찾아가고 담임 선생님도 찾아가서 저 이렇게 해봤는데 이거 한번 봐주시겠어요? 하고 찾아봐. 그러면 당연히 보고 이게 진로 탐색을 해서 무슨 영어를 이렇게 뭐를 해? 그럼 쓴다는 얘기입니다. 얘는 진로 탐색에서 영어 공부도 하면서 이런 거를 해서 이런 거가 참 두드러지게 보였다. 당연히 쓰죠. 그러면 그거만큼 좋은 게 없죠. 영어 공부했죠? 진로 탐색했죠? 스펙되죠? 진짜로 한 거죠? 그러니까 진짜로 하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거를 유튜브로 한번 해보시라 하는 겁니다. 이거 꼭 하셨다가 오늘 돌아가셔서 바로 시작하세요. 네, 가입하셔서 아주 쉽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계속 모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유튜브로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자꾸 알고리즘으로 추천 동영상이 옆에 뜨거든요. 그러면 이거 봤다가 그것도 봤다가 이렇게 받다 보면 점점 깊어져요. 이게 탐색이 이렇게 되다가 탐색어를 이렇게 했다가 검색어를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그러면 점점 깊어지면서 아이가 더 잘 찾아낼 수도 있고요. 이 분야 나 봐야 되겠어. 그냥 막연하게 의학이라고 있는데 의학에서도 이런 분야가 있고 야 이렇게 된 데서 이렇게 성공한 사람도 있네.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전문가를 만나게 되고. 그러면 그 사람 얘기 듣고 그러면 그건 생생한 지식이죠. 정말 도움이 되고 그리고 의학에서도 계속 깊어질 수 있어요. 네, 그게 진로 탐색이죠. 네, 이런 진로 탐색을 하면 제가 유튜브 하는 건 아시나요? 아니요, 소나한테 듣기만 했어요. 네, 한번 보세요. 거기에 사춘기에 대해서 얘기했거든요. 이 사춘기를 잘 보내는 방법을 제가 소개시킨 게 뭐냐면 이 진로 탐색을 하면 사춘기가 잘 보내진다. 왜 그러냐면요. 사춘기는 두뇌 발달 단계에서 사춘기가 접어들면은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는 아주 예민해져요. 아주 예민해지고 내가 남한테 어떤 행동을 하거나 말을 하는 거는 그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일 거야 라는 감각은
아주 줄어듭니다. 극도로 줄어들어요. 그래서 막 하는 거예요. 사춘기 때 막말이 나오고 안 하던 행동, 욱하는 행동이 나오고 하는 게 내가 이런 행동을 하거나 말을 할 때 저기가 좀 기분이 나쁘겠지? 뭐 이거의 상상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욱하고 나오는 거 그냥 막 뱉어버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거는 엄청 신경을 써서 이제 막 머리카락 하나도 막 그렇게 하고 여학생 같은 경우는 뭐 이거 해야 되고 화장해야 되고 막 엄청 신경 쓰거든요. 그 시기가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관심사를 조금 잘못된 관심사죠. 크면서 잘못된 과도하게 된 관심사를 돌리는 방법을 제가 사춘기 때 진로 탐색을 하시라고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진로 탐색을 진짜로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진짜 내가 좋아하는 게 뭐지? 진짜 내가 잘하는 게 뭐지? 이걸 계속 파고드는 거거든요. 지금 관심은 의학인데 진짜 좋아하는 거야? 내가 진짜 잘할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탐색을 하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책을 보면 제일 좋겠지만 그게 안 되니까 동영상으로 가서 더 다양한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진짜 좋아하는가도 자꾸 관심을 가지고요. 내가 좋아하는 분야에서의 성공한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고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관심 써서 보게 되겠죠. 그러면 이 관심이 그쪽으로 더 나간다는 얘기예요.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거에 관심에서 진짜 내가 뭐가 관심이든 나에 대한 관심을 쏟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별로 이런 거가 사춘기에 겪을 수 있는 게 별로 있었나 싶을 정도로 그냥 넘어갈 수 있다. 그래서 직업 탐색을 본격적으로 하시라. 예, 그냥 1년을 그냥 보내지 마시고 요번 1년은 진짜 마지막이다. 승하하고 같이 뭔가를 해볼 수 있는 진짜 마지막이다 생각을 하시고 다른 거 열일 점쳐두시고 탐색 검색 많이 하시고 또 생각하시고 또 쫓아져 보면 좋은 거가 많이 나옵니다. 그거를 자꾸 담으세요. 라이브러리 기능이라 그러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넣는 겁니다. 그러면 목록이 쫙 가요. 그거 하시면은 다른 것도 막 뭐 취미의 목록도 넣으시고 뭐 궁금한 거 목록도 넣으시고 그 목록 만드시면 돼요. 만드셔서 보다가 그냥 지금 시간 없으니까 이거 보면 괜찮겠어 나중에 봐야지. 이러고서 나중에 보기에도 있지만 나중에 보기에 넣는 것보다는 아예 폴더를 만드셔서 폴더 이름 다 정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폴더를 만드셔서 승하 이름으로 계속 넣으면 그러면은 그렇게 자녀하고 같이 하게 되면 친밀감도 더 생기고요. 자녀에 대해서 더 많이 아시게 돼요. 승하 자신도 알게 되고요. 예, 그래서 요거 능력이 아니라 역량이라는 말은 과정에 집중하라는 얘기고 과정이 그럼 어떻게 집중하는 게 좋으냐 유튜브 활용하셔서 쌓아가시라. 예, 그걸 1년간 잘하면 아마 그 이후에도 승하가 잘할 겁니다. 그래서 요거 동영상은 이제 말로 대체해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체스에서 IS부터 시작을 하셨는데 첫 단계 IS부터 파닉스부터 해갖고 지금 쭉 올라왔다가 이제 에이스로 이제 넘어갔죠. 거기에서 한 거가 사실은 상상 외로 큽니다. 제가 경험적으로 체스에서 한 3, 4년 이상을 공부해온 학생하고 1년 정도 공부하고 올라온 학생 전혀 체스를 하지 않고 중간에 들어와서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들어와서 공부를 한 학생들하고 제가 쭉 공부를 해보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3학년도 있고 고등학교 2학년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쭉 이제 해보면 차이가 많아요. 차이가 많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첫째가 이거예요. 문학적인 상상력이 체스에서 많이 늘어 있습니다. 뭐냐면 스토리북을 했죠. 어학원에 따라서는 이거를 미국 교과서 쓰는 학원도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그럼 미국 교과서 쓰면 잘해요. 중학교 올라가서 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벌써 과학이나 뭐 사회나 이런 거에 영어로 막 있기 때문에 지식도 늘고 어휘도 늘고 해서 중학교 때는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학생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중학교 고학년과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어떤 일이냐면 점점 답답해져요. 그리고 영어가 점점 어려워져요. 어렵게 느껴져요. 그리고 일단은 속도가 느려집니다. 속도가 나질 않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사실적인 글을 읽게 되죠. 교과서는 사실적인 글이죠. 사실적인 글은 꼼꼼하게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다 정보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다 기억하고 다 이렇게 일일이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스토리북은 그렇지가 않죠. 그냥 쭉 읽는 거죠. 그냥 쭉 읽어나가서 그 내용을 그냥 담는 겁니다. 그거를 체스에서 많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한 학생은 일단은 뭐냐면 속도가 빨라요. 체스를 거치고 온 아이들은 어려움이 없어요. 그냥 쭉 읽어요. 이해를 잘 못했어도 그냥 쭉 읽어요. 그렇긴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야 돼요. 어. 그렇게 해야 그 다음에 뭐를 늘릴 수 있습니다. 그게 안 되는 학생은요. 꼼꼼하게 읽긴 읽는데 속도가 안 나죠. 고등학교 올라가서 무슨 얘기하냐면 엄마 푼 거는 다 맞았는데 뒤에 5문제 못 풀어서 이런 얘기예요. 시간이 딸리는 거죠. 그게 극복이 안 됩니다. 될 것 같죠? 그냥 빨리 읽으면 되잖아. 안 돼요.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그거 늘리려면 안 돼요. 그 학생. 못합니다. 그냥 그런 상태로 그냥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답답해요. 요번 간담회 때 제가 직접 들은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동생이 6학년인 거죠. 언니는 졸업했어요. 대학교래요, 지금. 그런데 이 언니하고 같이 다녔었거든요. 언니도 다녔었거든요. 이게 언니가 다녔는데 이 어머님이 오시자마자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위에는 실패했어요. 아내는 꼭 여기 계속 다닐 거예요. 아니 제가 얘기를 안 했는데 오시면서 그 얘기를 하세요. 그게 뭐냐면 그 위에 아이가 체스를 해갖고 6학년까지 잘 다녔어요. 저희들도 의아해했거든요. 잘 다녔는데 중학교 올라가면서 쏙 뽑아서 입시학원에 공부해야 돼. 그래서 그냥 아이 의견도 묻지 않고 그냥 엄마가 그냥 해서 그냥 갖다 집어넣은 거예요. 예. 그래서 그래서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좀 안 맞으면 얼른 오시지 그래서 다시 오시랬더니 그냥 성적은 그냥 나오고 중학교 때 뭐 안 나오는 건 아니고 뭐 그냥 해서 그냥 꾸역꾸역 했는데 올라갈수록 애가 하는 말은 어머 영어 어려워 힘들어 이 얘기를 계속하고 애는 계속 고생하고 그래서 그 아이가 그런데요. 그 위에 아이 언니가 동생한테 야 너는 행운하다. 계속 다녀. 계속 그렇게 공부해. 그러니까 그거를 쏙 빼버린 거죠. 문학적인 상상이 쫙 펼쳐져 있는 데다가 여기다가 이거를 그 꼼꼼하게 하는 거 학습 자세를 쫙 여기다 해서 쫙 묶어주면은 그냥 뭉퉁하게 갈 거를 그냥 일시적으로 잘라서 하는 것만 계속 한 거죠. 그러니까 힘들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문학적인 상상력이 돼 있는 학생은 그런 장점이 이미 이게 있다는 얘기고 형성이 돼 있다는 얘기고요. 그거는 감각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쭉 읽는다는 얘기는 감각적으로 읽는 거거든요. 물론 단어 암기도 하고 뭐 하지만 그 말 그대로 독서를 한 거예요. 우리나라 그러면. 그러면 동화책이나 소설책을 읽으면서 독서를 한 아이를 못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거에 돼 있다는 얘기는 감각이 많이 발달돼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이 감각은 평생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어머니 한 30년 자전거 안 탔다가 지금 못 타시나요? 타죠. 왜요? 몸이 기억. 몸이 기억하는 거예요. 감각이라는 건 몸이 기억하는 거예요. 예, 그거에 이미 글 읽기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안 없어집니다. 그리고 중학교 때는 이게 그렇게 드러나지 않아요. 뭐 그런 게 있나? 뭐 체스에 돈을 받았나?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진짜 발휘되는 거는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중학교 때 지식적인 측면에 꼼꼼함을 쫙 다져 넣으면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 때 확 뜻이 핍니다. 그리고 여기 보여드리는 건 뭐냐면 이 렉사일 지수라고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AR 지수하고 렉사일 지수라는 게 이제 미국에서 하는 이 책의 어휘의 지수가 어느 정도다라는 거를 매겨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의 전문가 수는 1,400 정도 돼요. 그 정도 되는 글 읽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능에 제일 어려운 문제도 1,400 정도 지수가 나옵니다. 그렇게 나오는 거를 다 짜서요. 여기 있는 거를 참고를 해서
지금 초등학교 체스의 스토리북부터 고등학교 교재까지 다 그거로 짠 겁니다. 그래서 어휘가 체계적으로 싹 늘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체스에서도 예전에는 다 원서를 갖다 썼습니다. 스토리북을. 외국어의 원서를 썼어요. 근데 지금은 그것도 변해서 윗단계, LS 윗단계하고 MS 단계만 그 뉴베리 소설 같은 두꺼운 소설 같은 거는 그냥 들어가 있는데요. 그 외에 아랫단계 얄팍한 스토리북이죠. 그건 다 여기 저희 학원의 자회사 출판사를 차리고요. 거기서 출간하는 거예요. 직접.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렉사이지수를 주고 외국인 작가한테 의뢰를 한 겁니다. 요런 정도의 지수로 문장 수준이 이렇게 되는 거로 스토리를 다시 써주세요. 그래서 다시 출판한 거예요. 그걸 그냥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교하게 다 늘게끔 돼 있어요. 그거에 막 발맞춰서. 네, 그러는 거니까 아주 체계적이고요. 그게 바로 이어서 이제 중학교 과정에도 바로 이어서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체스에서 잘 된 게 뭐냐면 숙제 해결력이에요. 혹시 체스 할 때 숙제를 좀 막 도와주고 계셨어요? 아니요, 전혀. 전혀 없죠. 네. 이렇게 대답이 선뜻 나오시는 게 제일 정상적입니다. 잘하신 겁니다. 근데 때로는 이 체스에서 학습 기간이 좀 짧거나 이렇게 되는 아이들은 아예 아주 안전하게 형성이 안 된 아이들도 있어요. 아직까지도 숙제했니? 숙제했니? 이렇게 잔소리 해야 겨우 좀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근데 거의 형성되는 건 뭐냐면 체스의 공통점으로는 그냥 알아서 자기가 하던데요. 처음에만 조금 봐줬어요. 그러고는 그냥 다 알아서 하던데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게 왜 그렇게 형성이 됐냐면요. 체스에서 나오는 얘기하는 숙제는 보통 숙제를 했다 안 했다를 넘어서는 겁니다. 뭐를 만들어 놨냐면요. 숙제를 온라인 숙제도 하고 오프라인 숙제도 하고 쭉 하면서 이 내용에 대해서 내가 잘 숙지를 하고 잘 하니까 잘해서 학원을 오니까 좋더라. 왜? 게임하는데 내가 다 이겨. 응, 너 사탕 먹어. 칭찬받아. 이거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은연중에. 그러니까 숙제를 잘해가는 게 좋은 거구나. 이걸 아이가 그냥 몸으로 느끼게 만든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이게 고등학교 학생들까지도 지금도 숙제를 안 해왔니? 숙제를 했니? 이거 갖고 아웅다웅하는 애들 많아요. 근데 이건 초등학교 때 벌써 숙제 그냥 하는 건데 하는 거 아니야. 하거든요. 그거의 형성은 어마어마하게 큰 걸 얻은 겁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중학교 올라가면 이 숙제하는 거에 학습 자세를. 그러니까 중학교에서는 내신과 수능과 수행평가를 다 잡습니다. 다 잡습니다. 이게 어떻게 잡히는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이제 학습 자세를 그렇게 숙제를 해결했던 거에서 흥미있게 했던 거에서 이제 진짜 학습을 하는 단계의 자세를 잡는데 그거로 사용하는 게 제가 두 가지예요. 이 스타바치하고 에빙이라고 이름을 지은 단어장입니다. 요거 두 개가 어느 정도 형성됐는가라는 기준치를 제가 드리거든요. 그 정도에 이르렀으면 됐구나 이렇게 보셔도 돼요. 왜냐하면 제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학생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된 거야. 얘는 그냥 쭉 나가. 이렇게 판단을 내릴 정도로 정확해요. 이게 뭐냐면 스타바치는 뭐냐면 그 성장 변화 코드북이라는 것도 받았을 텐데요. 네. 이거에 이제 기록을 하는 거고. 기록을 하는데 낱낱이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어 외우는 거 몇 분, 독해 숙제하는 거 몇 분, 문법 숙제하는 거 몇 분, 이걸 낱낱이 기록하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그냥 기록하는 거예요. 자기가 걸린 시간을 그냥 기록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뭔 차이가 있냐면 되게 아이들 숙제해야지 이러면 숙제해야지 그러면 책상에 앉아서 그냥 하다가 좀 하다가 뭐 하지 하다가 휴대폰도 좀 보다가 엄마 오면 엄마도 얘기했다가 이렇게 하죠. 그런데 이제 단어 외운다 그러면 시간을 재게 되면 어떻게 하면 항상 스타바치가 책상 위에 있고요. 이제 공부를 이제 앉아서 시작하면 스타바치를 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단어 한 개 지금부터 단어 한 개 시작 누르고 쭉 단어 한 개 하는 거죠. 그래서 단어 한 개 다 돼서 이 정도면 시험 준비 다 됐어. 딱 되고 딱 꽂아서 몇 분 이러고 이제 적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습관화가 되면요. 딴짓을 못 해요. 당연히 안 해요.
이제 시작한 게 있는데요. 그렇죠. 사람이 의식을 해요. 아무 말 안 해도요. 집중해서 해, 뭐 이렇게 안 해도 이걸 누르는 순간 누르고 저거 끝나야지 이래서 당연히 어른들도 이걸 하면 하고 시간을 신경을 씁니다. 압박이 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 말 마시고 뭐 늦었니 뭐 이런 거 전혀 하지 마시고 그냥 잘 재고 있는가 이것만 보시면 돼요. 꼼꼼하게 잘 재고 있는가. 그러면 그거 잘 기록하면 잘했다. 왜냐하면 어른도 기록을 꾸준히 하기는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기록만 하는 것 같고 칭찬해 주세요. 그러면 그게 한 3개월 지나면요. 그냥 당연히 하는 거랍니다. 버릇이 습관이 됩니다. 그럼 이게 어떤 힘을 발휘하냐면 고3 올라가서도 시간 재면서 해요. 고등학교 때는 시간 싸움입니다. 네. 수능 장에도 시간을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수능 문제 풀 때 전략적으로 어느 문제를 먼저 풀고 시간 조절해서 어떻게 그게 다 나옵니다. 그 시간 의식을 해야 돼요. 그때가 살려면 늦어요. 늘 지금 중학교 때부터 난 늘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자기가 자기 시간을 알게 됩니다. 아 나는 숙제하는데 단어는 몇 분 걸리고 독해는 몇 분 이걸 재다 보니까 그냥 당연히 알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자기 시간을 아는 학생은 염려를 안 해요. 시간을 모르는 학생이 어머니 그러죠. 이거 해야 되는데 그거 해야 되는데 그거 해야 되는데 그럼 압박만 가지고 하질 않아요. 하질 못해요. 그런데 시간을 딱 그거 1시간이면 돼. 그러면 이따가 지금은 바빠서 못하고 이따가 이때 1시간 시간 내면 그때 하면 돼. 이러고 딱 미처럼 끝이거든요. 그리고 그때 가서 딱 하면 끝나는 거. 홀가분해져요. 타임 매니지먼트가 생기는 거예요. 예. 그게 극단으로 가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중학교 2학년 올라가면 시험을 보겠죠. 그럼 시험 기간에 시험 공부하는 것도 다 잽니다. 다 재면은요. 지난번 중간고사 때 과학 과목의 1, 2단원 공부를 내가 사흘 걸려서 한 5시간씩 사흘 걸려서 공부를 해서 괜찮게 시험이 나왔어. 점수가 나왔어. 그런데 요번에 3, 4단원의 과학 과목은 내가 배울 때 되게 고생했어. 한 2단 가고 어렵더라. 이런 게 알죠, 자기가. 그러면은 요번에 시험 공부는 사흘 갖고 안 되겠는데. 한 5일 잡아야 되겠는데. 이런 머릿속에 그거가 돌아갈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되게 아이들 보면은 너 저번에 점수 얼마 나왔어? 그럼 요번에 어떻게 시험 공부 어떻게 되겠어? 그럼 이 시간을 모르는 학생들은 뭐냐?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거기다 대고 뭐라는 얘기를 해요? 저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이거하고 똑같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정말이에요. 시간 개념이 없으면요. 열심히 뿐이 없어요. 그리고 안달만 해요. 공부해야 되는데. 얘기만 해요. 걱정만 해요. 시간이 딱 잡혀 있으면 그거 30분, 1시간 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근거가 힘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내가 나를 아는 거거든요. 나는 이렇게 하면 돼. 근데 요번에는 조금 어려우니까 더 해야 되겠는데 저번에는 시험에 망쳤으니까 이거는 엄청나게 해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 그래서 시간 재는 거는 그만큼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해서 버릇이 될 때까지 잘 지켜봐 주시고 칭찬하시고 그리고 요거는 에빙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이거 제가 이거 짜내려고 굉장히 고심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단어장이죠. 한쪽에는 영어를 쓰고 한쪽에는 한글을 쓴다는 것 뿐이고요. 그리고 이제 1, 2, 3, 4에 복수 패스가 들어가 있다는 것 뿐입니다. 간단한 건데. 그러니까 저는 이거 생각하는데 복잡하면 안 되고 간단하고 편하게 하면서도 효과적인 거를 만들어 보자 해갖고 한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탐색어에서 유튜브 탐색어에서 메타인지도 한번 꼭 보세요. 메타인지. 그러니까 제가 올린 거에도 있거든요. 제 동영상에도 메타인지에 관해서 얘기한 게 있고요. 메타인지하고 검색어 치시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거기에 되게 심리학자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심리학 교수들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서 실험한 내용이에요. 교수들이 실험한 내용이 뭐냐면 아이들이 학습을 할 때 단어를 외우는데
중위권이나 하위권 학생들이 선호하는 방법은 이렇게 펴놓고 이렇게 암기하는 거예요. 되게 이렇게 암기하죠. 쓰기도 하고 암기하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암기하죠. 상위권 학생들은 이렇게 암기하는 거 싫어합니다. 어떻게 암기하느냐면 이렇게 암기해요. 맞아, 우리 이거 봤는데. 생각은 드세요? 네. 반 접어서. 그런 상위권. 반 접어서. 그 반 접어서 하는 거 아마 선생님이 힌트를 좀 주셨어요. 아, 그래요? 아니, 첫날부터 반 접어서. 반 접어서. 그러면 굉장히 우수합니다. 이런 걸 아는 걸 봐서 상위권 아이들은요,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효과적인 거를 알아요. 왜냐하면 이걸 그냥 쭉 하는 거는 메타인지 심리학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번 보면요, 우리 두뇌는 친숙한 거는 안다고 착각한대요. 약간 그런 거 있죠. 네,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많이 봐서 그거 나 알아. 그런데 실제 보면 진짜로는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친숙하게 만드는 거에 자꾸 봐갖고 그러면 이제 그래 맞죠 그게 알아 이제 알아. 근데 막상 이렇게 딱 하고 물어보면요, 잠깐만요 선생님 알아요. 잠깐만요. 이거 꼭 이렇게 얘기해요. 저 알아요. 그럼 제가 예를 들어 그거 알아요 아닌데 끝 얘기해봐. 이래 농담을 하거든요. 네, 그건 모르는 거야 너. 언제든지 잊혀질 수 있는 거야. 그거는 모른다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확실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잘하는 학생은 이미 내가 알고 모르는 거를 빨리 분간을 해야 정확해진다는 걸 아는 겁니다. 이미. 그러니까 연습도 그렇게 하는 거죠. 자기 시험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거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아는 거야. 이렇게 해서 시험을 봐서 하니까 그게 빠르고 효과가 있다는 걸 몸으로 아는 거죠. 직관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상위권 학생들 그렇게 공부한다는 거예요. 그게 메타인지를 활용한 공부예요. 예.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거를 아는 게 메타인지예요. 내가 이거는 아는 거고 이거는 모르는 거를 아는 게 메타인지예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상위권 아이들은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그렇게 이용하는 거예요. 여기 한글 썼고 이건 여기 썼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 이거 보고 이거 아직 안 해줬네. 그거였지. 내가 다시 한번 이렇게 해서 쭉쭉쭉 해서 뚜루룩 해서 딱 끝났으면 끝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확실하고 빨라집니다. 그런데 이걸 펴놓고 있으면요, 외우다가요 그림도 그리고요. 그렇죠. 이게. 그림도 그리고요. 뭐 딴짓도 하고요. 이러다가 이게 보다가 뭐 해놓으면 그럼 됐어. 이러고 넘어가요. 이건 우리 학교 다닐 때.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항상 시험 보면은 그거 있었는데 이러고 끝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메타인지를 활용해서 제가 기준치를 말씀드리면 요거 반에 따라서는 한 장은 원래 기본량이 한 장은 세 번을 꼭 여기서 작성을 해와서 한 장을 꼭 해오는 겁니다. 한 장은 해오는 거고 세 번을 해오는 거고요. 복습하는 게 세 장이 될 수도 있고요. 많은 상위권 아주 잘하는 아이들은 7개를 합니다. 앞뒤로. 뭐냐면 한 번 반복한 거, 두 번 반복한 거, 세 번 반복한 거, 네 번 반복한 거. 그래갖고 200개를 보는 거예요. 8장을 보면. 그렇죠. 네, 200개죠. 근데 새로 외우는 건 25개 뿐이에요. 나머지는 다 복습이에요. 한 번 반복한 거, 나중에 7번 반복한 것까지 쭉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기준치가 뭐냐면 이거가 궤도에 올랐어 라고 제가 생각하는 기준치가 뭐냐면 요거를 암기를 하는데 하나를 정리하고 나머지 것 이제 복습하면서 한번 쭉 보겠죠. 다시 한번 보고 하는데 준비 시간이 15분에서 20분. 네. 이건 머릿속에 가지고 계세요. 이 선생님한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얘기는 하지 마시고 이제 잘 지켜보셨다가 그 정도가 됐다면 이야 됐구나 이러고 칭찬해주고 그때는 꼭 한번 외식하셔야 돼요. 네, 그렇게 아주 칭찬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20분 정도 걸리고 이거를 시험 보는 시간이 한 3분. 그냥 3분이면 막힘없이 이거는 그렇게 되면 완성돼요. 그렇게 그냥 밀고 나가기를. 그냥 쭉 밀고 나거든요. 제가 작년도에 요 시기 때 간담회를 똑같이 지금 1학년을 하고 제가 3반을 받아서 했어요. 근데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제가 3개월만 하고 다른 선생님으로 넘어갑니다. 제가 3개월만 봐주고 넘기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하고 그냥 맡았거든요. 근데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제가 이때 이렇게 길게 저학년을 해본 게 아주 오래간만이에요. 되게 고학년만 하고 그러는데 이 길게 이렇게 저학년을 하다 보니까 제가 느낀 게 굉장히 많이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상위반 아이들, 위반 아이들 해보니까 이거 하는데요. 1개월이 딱 하더라고요. 1개월 만에 전 아이들이 다 올라오더라고요. 효과가 네, 그냥 아니 그 수준이 팍 올라가 버려요. 빨리 받아야 되는 거죠. 그 아랫반 아이들은 6개월 걸렸습니다. 6개월이 걸리는데도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확 달겨들어서 하는 요령이 막 붙으면서 막 하면 막 쭉쭉쭉쭉 붙거든요. 그럼 자기가 요령이 딱 생깁니다. 그러면 일사천리예요. 제가 놀란 게 이거를 6개월 하고요. 그 반은 이걸 6개월 하고 이제 2단계를 넘어갔거든요. 먼저 수능 단계입니다. 1학년 이거 합니다. 이거 하는데 여기는 이제 40개씩 하거든요. 40개 하고 40개 복습하고 이 40개를 하는데 아니, 지난주에 이걸 한 학생 하나가 이거 하나 시험을 와서 보더니만 선생님 저 하나 더 하면 안 돼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면 좋지. 너 하기만 할 수만 있으면 하면 좋지. 그랬더니 그 다음 시간에 와갖고 하는데 2개를 해놓고는 선생님 하나 더 할게요. 3개를 해온 거예요. 120개를 해온 거예요. 새로운 거를. 그런데 그 학생이 요거 읽는 게 제가 녹음되는데 엄청 빠릅니다. 듣기가 힘들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선생님. 안 그래도 나 그거 물어보고 싶었어요. 예. 우리 아이가 저한테 자꾸만 초를 재달라고 예.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게 제가 말씀드리려는데 그렇게 아이가 그렇게 나오면요, 얘는 거의 성공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게 관심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자기가 발전되는 거에 관심이 있고요. 그걸 가지고 학원에 와서 선생님한테 검사받는 거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잘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딱 준비를 했는데 이제 조금 하는 게 자신감도 붙고요. 이럴 때 엄마한테 엄마 좀 봐줘봐. 시간 좀 재줘봐. 예, 그러더라고요. 그 방향까지 나왔으면은 뭐 더 얘기할 게 없습니다. 그냥 돼요. 그러니까 예. 이게 지금 초 재는 게 중요하냐라고 물어봤더니 그 전에도 무슨 스터디 책을 읽는데 몇 초 안에 이렇게 읽으면 좋다고 그러대요. 그래서 저는 발음이 정확하면 좋은 거 아니냐, 시간을 잴 필요가 있냐, 시간도 중요하다고 했대요. 중요해요. 네. 왜냐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시간을 재면 일단은 집중력이 생기고요. 그리고 성취감이 금방 옵니다. 성취감이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감각적으로 공부를 해요. 지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단어 시험을 거의 읽기로 보거든요. 쓰기를 안 보는데 쓰기가 아쉬워하는 어머님도 계세요. 아쉬운 점은 있죠. 쓰기에서 조금 틀릴 수도 있죠. 그런데 더 좋은 건 뭐냐면 감각적으로 툭툭툭툭툭툭 튀어나오기 시작하면요. 엄청 빨라지면서 부담이 없어요. 단어 암기하는데 부담이 없어요. 그냥 쭉 하면 되는데 쭉 읽어보고 쫙쫙해서 잘 안 나오는 거 조금 준비해서 이렇게 몇 번 해갖고 그냥 쭉 나오면 끝나는 건데 그러면 엄청 헐거하고네요. 단어 가지고 단어 외워야 돼 이런 애 없습니다. 성상원 다니면 아래 단계 아이들도 그냥 하는 건데요. 복습하거든요. 복습하면 7번째 한 거는 잘 보지도 않아요. 다 그냥 보면 나오거든요. 보자마자 나오거든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 걸 하려고 발음이 조금 꼬이고 발음이 조금 저기 하더라도 이거에서 놀릴 수 있는 효과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다 잡힙니다. 그거보다 그 정확성보다 이 속도가 붙으면 그 다음에 정확성을 잡아도 충분한데요. 정확성을 잡으려고 속도를 늦춰버리면 나중에는 속도를 못 내요. 아까 말씀드린 것 똑같아요. 그거네요. 감각을 먼저 올려놓고 거기다 지식을 쌓아야죠. 그렇죠. 수영을 배우는데 영법에 대해서 1시간, 2시간 강의를 듣고 10분 수영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소용이 없거든요. 대강 가르쳐놓고 해봐. 해보면 이렇게 하면서 여기에서 그래 해보니까 내가 손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그래 그렇게 해서 지식을 해서 해보면서 이걸 고쳐나가야 되는데 계속 지식만 넣는 거예요. 입시학원에서 하는 게 다 그겁니다. 계속 지식만 넣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해봐요? 해보라면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해보는 거에서는 제일 좋은 게 소리입니다. 소리를 내는 데는 다른 생각을 못해요.
이거를 쓰기로 시험 보지 않습니까? 단어를. 그러면 이래요. 이러면서 써요. 그거는 언제든지 잊혀질 수 있는. 그런데 감각적으로 이건 뚝뚝뚝뚝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여기 있는 단어를 여기다 옮겨서 계속 이걸 남겨나가죠. 그러면 이 단어장은 뭐냐면 여기 리스닝 교재하고 여기에 이 리딩 교재를 합쳐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어떤 게 이제 여기 툭툭 나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하면서 이거 뭐였지? 툭툭툭 나와요. 그럼 뭐또 반복이 되면서 문맥 속에서 이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그걸 그냥 익히는 거고. 그 다음 게 익히면 그게 쉬워진다는 얘기입니다. 예, 지식으로 막 한 것보다는 감각적으로 툭툭 나와버리니까 아이도 손 씻고 뭐 별로 꺼리낌이 없는 거예요. 제가 정상을 선택했던 이유가 그거였어요, 원장님. 우리 아이가 4학년 때부터 정상을 다녔거든요. 네. 5월 달부터. 네. 근데 그 전에는 영어를 좀 힘들어하고 학원 가는 걸 좀 두려워하더라고요. 근데 저기 청담어학원도 데려가서 테스트를 받아보고 또 예일 어학원도 가서 테스트를 받아봤어요. 근데 너무 주입식 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저희 학교 배울 때 그렇죠. 방법인 거예요. 근데 아이가 너무 무서워하더라고요. 그렇지 않고 그러다가 우연치 않게 다니던 애기 엄마가 정상을 다닌다고 그래서 거기 갔는데 우리 아이가 솔직히 수준이 너무 낮았어. 너무 좀 늦게 시작하셨어요. 왜 알파벳 거 알고 파디스 들어가는 단계에서 그렇죠. 아이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래서 근데 어떻게 거기 간 동대문 부원에서 되게 쉽게 이걸 테스트를 한 거예요. 앉아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대화법으로 아이 맞춰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이가 간다는 거지 학원을. 그래서 왜 가는 거야 했더니 여기는 되게 재미로 한대요. 그래서 한번 가보고 싶다고. 그래서 알겠다. 근데 얘기를 해서 보내주겠다 해서 상담을 하면서 그 원장님께서 곧바로 결제하시지 마시고 일단 한 달을 보내보고 아이가 좋아하면 그때 고은희 원장님이신가요? 거의 남자 선생님이에요. 남자 원장님이세요. 그분이 그렇게 해보자고 해가지고 갔는데 아이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죠. 어떤 게 좋냐 그랬더니 이게 앉아서 계속 쓰고 읽고 하는 게 아니라 게임 위주로 아이들을 눈높이 맞춰서 해주니까 그래서 자기는 여기를 너무 계속 가고 싶다고. 그래서 다니다가 여기 오면서도 제가 학원을 바꾸고 싶은 생각이 너무 없었어요. 똑같이 오고 싶은 거예요, 욕심에. 그래서 제가 동대문 부원에 부탁을 드려서 그대로 연결이 근데 여기도 처음에는 좀 적응 기간이 좀 필요했어요. 선생님마다 배우는 사실은 틀리니까. 근데 재밌대요. 너무 좋대요. 그래서 근데 제가 순간 그것 때문에 여기를 보내놓고 원장님이 저한테 지금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아이 눈높이에 맞춰서 주입식이 아닌 게 활용할 수 있는 거. 근데 제가 좀 그걸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중학교 올라가고 고등학교 올라가다 보면은 배울 게 많고 욕심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이가 배우는 위주는 이게 너무 좋아서 일로 보내놓고도 불구하고 더 다른 거. 그렇죠. 그게 정상적입니다. 어머님이 다 그걸 걱정을 하시고 그런 거에 궁금해하시고 이러기 때문에 제가 이런 설명을 저 다시 한번 느꼈어요. 감사해요. 제가 너무 조금 그 옛날에 그거를 좀 잃어버리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중학교 되면은 이런 거를 잡으면서 학습자재 싹 잡고요. 지금 책 교재를 보시면 문법 책도 이게 이제 1년 단위로 끝나는데 요게 한 분기는 요걸 배우는 거거든요. 3개월 동안. 요걸 배우면 여기에 조동사로 해서 이렇게 되면요. 넘어가면은 개념 확인 문제지만 실력 확인 문제 보면은 여기 반은 객관식이고요. 반은 주관식이 계속 연습되게 되어 있습니다. 연습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 문제 수준은 대치동에서 문제 수고를 계속 하면서 분석해서 제일 많이 틀리는 유형 그 유형을 집어넣은 거예요. 엄청 어렵습니다. 이 문제가. 아이들 잘 안 풀어요. 이거. 귀찮다고 안 푸는 경우 있고요. 그리고 풀어놔도 많이 틀려요. 왜냐하면 문제 보시면은 다 영어더라고요. 아니 어법상 어색한 걸 모두 고르시거든요.
한 개인지 두 개인지 세 개인지 몰라요. 엄청 짜증나죠. 이게 뭐 다 알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어려운 문제 유형만 갖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풀 때는 막 이렇게 비가 와도 그냥 아무런 소리 많으셔야 돼요. 너 왜 이렇게 많이 푸냐? 이런 소리 많으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렇게 하면 자꾸 딴짓합니다. 맞는 거 틀린 거 맞다고 그냥 직접 안 하던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하고 착실하게 하기만 하는 거에 중점을 잘 보시면 그러면 문법이 다 형성이 그 계단식으로 해가지고 잘 형성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나온 문법이 독해에 가면 또 연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독해책도 그냥 만든 게 아니라 여기에 조동사, 여기 배운 조동사가 들어가도록 꼭 만들었어요. 독해 지문을 다 그렇게 일부러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기 앞에서 다시 조동사를 또 온 거죠. 그러니까 다 연계가 돼 있어요. 교재가 그냥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어휘, 문장 구조, 문법 이런 게 다 연계가 돼 있어서 그냥 착실하게 이걸 하면 그러면은 중학교 과정에서 이게 수능 기본서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준이 중학교 아이들이 하는데 고1 수준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제 그다음 거 보시면요. 그다음 거 보시면 이제 수능 이제 내신과 수능에 관한 게 요게 삼성군 문제입니다. 네, 삼성군 문제의 주관식인데요. 배점은 6점이고요, 하나에. 그리고 이 스토리를 쓰는 거죠. 이건 아예 쓰는 겁니다. 쓰는 건데요. 그 문제는 되게 쉬워요. 뭐냐면 마이 합의에 대한 주제를 글을 쓰는 거거든요. 마이 합의면 초등학생도 다 하는 겁니다, 지금. 내 취미에 대해서 뭐 초등학교도 많이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조건이 주어졌어요. 조건이. 네, 조건이 주어지고 단어를 고등학교 단어를 주어지면서 이 단어를 활용해라. 그렇게 주어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달라진다는 걸 보시면. 그러니까 영어 능력만 충분히 늘리면 괜찮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손을 못 대고 잘 어려워하는 유형이 뭐냐면 초등학교 때 자유롭게 쭉 말하고 글쓰기가 좀 안 됐던 아이들은 엄청 어렵죠. 네,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해결이 되도록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 지수가 이제 저희들 그 반 A반, PA반, BH반 이렇게 이제 반이 형성되거든요. 중학교 때. 이 형성돼서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이거 뭐 기호 보시면 보시고 여기에 이제 지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A반 같은 경우는 이제 4.0의 지수에 있는 책을 배운다는 얘기인데 4.0이라는 거는 여기 보시면 고1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책이 고1 수준이에요. 그 중학생이 배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가 담당하는 중학생 아이들 이 아이가 초등학교 올라오면서 이걸 6개월을 했어요. 근데 이거 6개월을 하고는 더 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보니까 이거 시리즈를 계속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뭐 그래서 이거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학교 1학년 지금 이거 하는데요. 하면은 어려움이 없어요. 영재인데요? 아니에요. 지금 뭐 그런 아이들 수도 큰데요. 예. 그렇게 이 뭐 아래 있는 아이들도 늦어서 그렇지 다 그렇게 올라갑니다. 밟아서. 예, 올라가게 돼 있으니까 이런 교재만 하더라도 수능에 나오는 어휘가 수색하게 밑에 깔려 있어요. 그걸 일부러 다 집어넣은 겁니다. 그 아까 지수에 맞춰서 렉사인 지수에 맞춰서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교재는 없어요, 진짜. 단언컨대 없어요. 예. 이거는 그냥 외주를 줘서 만든 것도 아니고요. 다 선생님들이 만드는 거예요. 실전에 선생님들 중에서 뽑히는 선생님이 연구부서로 발탁됩니다. 그럼 연구부서에 들어가서 이 책 만들어요. 그러면 자기가 수업했던 거 이런 거 다 총합해서 제일 수업하기에 적절한 그 교재 흐름으로 해갖고 다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것보다도 확실하게 수능과 내신이 다 잡히게끔. 그러니까 여기 책을 보셔도 잠깐 한번 이 독해 책을 보셔도 수능이 된다는 게 뭐냐면 독해에도 문법도 적어놨지만 독해의 문제가 다 세 문제거든요. 첫 번째 문제가 다 수능 문제입니다. 네, 수능에 나오는 문제를 다 집어넣은 거예요. 수능 유형이 다 반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형이 내신형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내신 서술형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냥 중학교 배우면서 수능 내신을 계속 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냥 자기도 모르게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연습이 됐기 때문에 그냥 막바로 이런 걸 들어가도 어려움이 없는 거고 뭐 부동건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뭐 부동건데. 네. 저도 놀랐어요. 좀. 1학년은 이거 들이대면 되게 그렇거든요. 아 선생님 딱딱해요. 재미없어요. 이런 얘기가 나올 줄 알았거든요. 안 나오길래 제가 일부러 꺼내봤어요. 아이한테. 야 이거 중학생들로 가면 이 고등학생들도 보면 이거 딱딱하고 재미없다고 그러는데 너희들 그런 얘기가 없냐. 그랬더니 그런 건 느낀 적은 없는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쭉 가게 돼 있습니다. 예, 돼 있고요. 이제 요거는 다 말씀드렸죠. 코드북, 성장 변화 코드북에서 분기별로 발행이 3개월치입니다. 한 권이 3개월을 하고요. 그러니까 3개월 쭉쭉 하는 거 지켜보시면서 변화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라는 것도 지켜보시고 하면서 와 기록 정말 잘한다. 그리고 이 기록의 목적을 제가 강조해서 써드린 게 뭐냐면 기록의 목적은 당연히 과정을 기록하는 거지만 칭찬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걸 잊지 말아주세요. 아이들한테도 제가 얘기하거든요. 이거 기록하는 목적은 나를 칭찬하려고 하는 거야. 오, 너 이렇게 됐네. 이거 잘했어. 이걸 칭찬하려고 하는 거야. 그게 돼야지 지속이 돼요. 어른들도요. 그런 기억이 있지 않으세요? 아버님이 담배를 끊었겠어. 올해는 담배를 끊어야지. 해갖고 달력에다 기록을 하는 거예요. 끊었나? 안 끊었나? 끊었나? 이제 이렇게 해서 기록을 하는데 거기에 X2에 자꾸 눈이 가고 자꾸 거기다가 질타를 보면요. 안 합니다. 하기 싫어져요. 그렇죠. 요번에 또 피웠어. 또 피웠어. 이렇게 되면은 하기 싫죠. 그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동그라미 돼도 야, 한 번은 했네. 다음 주에는 2번 이상은 해야지. 이래고 칭찬하고 나가야 하면 됩니다. 그거를 또 못했어. 또 못했잖아. 이렇게 되면은 요거도 하기 싫고 다음에는 거짓말을 하게 돼요. 아이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요걸 꼭 명심해 주셔서 이걸 들춰보실 때는 칭찬할 거리 없나. 보세요. 칭찬할 여기 썼는데 이게 칭찬할 거리 없나. 보시고 야, 너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니? 이런 거로 자극을 주시는 게 훨씬 더 그거 찾아냈어요. 그리고 여기에도 지금 유튜브 제가 하나씩 집어넣었거든요. 여기가 지금 아예 주제를 잡아갖고요. 제가 이 여기에 My Dream, 내 꿈은 뭐고 내 목표는 뭐고 내가 어떻게 변화가 됐고 이거의 주제를 잡아서 1년 단위로 제가 이렇게 집어넣는 거거든요. 거기에 내용이 올해는 4번째니까 요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생각해보면서 작성해보라고 하면서 이거를 보고 참고해서 한번 해봐라. 그래서 동영상을 꼭 하나씩 소개해놨거든요. 그럼 요거 보고 제가 얘기했죠. 댓글까지 달라. 댓글까지 제가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댓글까지 달고 거기다도 달고 여기다도 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쓴 거를 이거는 가끔 과제로 나가요. 이거는 매일 과제가 나가는 게 아니라 3개월에 그냥 하면 되기 때문에 간혹가다 선생님 한번 주말에 나가서 한번 과제를 내십니다. 그러면 그거 아이하고 같이 보시고 그렇게 하면서 얘기도 나누시고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기록에 대해서 어머니도 참여하시고 보시면서 자꾸 칭찬하시고 그러면은 잘 잡혀나가거든요. 지금 승아가 이 분위기로 봐서는 뭐 아주 잘 형성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마무리입니다. 그래서 줏대 있는 교육 철학을 하려면 지금 흔들리셔야 된다 했는데 그 원래 가지고 있는 게 좋으셨던 거거든요. 흔들리지 않으려면은 교육 개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내가 과정에 중점을 둬서 아이하고 과정을 계속 만들어 나가겠다라는 그거만 잡으시면 제일 좋은 방향으로 나가시는 거고. 그 다음에 메타인지 아까 얘기 드린 게 내가 알고 모르는 게 뭐야. 이건 아는 거고 이건 모르는 거를 내가 의식해서 알면서 자꾸 배워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로 해서 자꾸 어머니도 배워서 공부하시고 그렇게 해서 나가시라는 거고 지금 공부의 정상이라는 제 유튜브도 이런 정보를 늘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정보를 모아서 제가 또 학부모님들 이런 거를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걸 올리는 거거든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고 양도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꾸준하게 구독해 놓으셨다가 새로 보면 좀 보시고 댓글도 좀 달아주시고 그리고 이런 걸 좀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라는 것도 좀 넣어주셔도 좋아요. 이런 거 좀 올려주세요. 원장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그런 걸 만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카카오도 이용하시죠.
안 하시나요? 네, 아니 깔아놓긴 했는데 학원 카카오 이용 안 하세요? 항상 전화를 하게 되더라고요. 이 전화, 그래서 전화가 뭐 그러실 수도 있고, 혹시 이제 저하고 이제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저하고 의문사항이 있거나 저한테 얘기하고 싶으면, 그러면 전화해서 뭐 전해주세요.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카카오로요. 원장님 하고 그냥 올리시면 제가 봅니다. 저희 그 운영진들은 다 보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거나도 그냥 바로바로 그냥 올리세요. 그러면 답변을 저희들이 하게끔 돼 있으니까 그거 이용을 그냥 하셔서 마지막 남은 1년 잘 보내시라고 제가 다시 한번 얘기를 감사해요. 드립니다. 다시 대대기 줘가지고.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얘기였어요. 고맙습니다. 많이 배우고 갑니다, 원장님.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